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인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금리 인상 시기까지 겹치면서 1,344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가계는 9조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안게 되고 파산 위험에 몰리는 한계 가구는 7만 가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작년 2%에서 3%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개월 사이 5%에 근접했습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자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에는 고위험 대출 충당금을 대폭 확대해 대출 여력을 조이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고위험 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2금융권 규제에 나섰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서민들이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가계비 폭탄에 정부 대책이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불황 탓에 구조조정으로 밀려나거나 퇴직을 앞둔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두드리는 곳이 바로 먹거리 같은 분야의 프랜차이즈 점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포들이 한 해 동안 10,000곳이 넘게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황의 프랜차이즈라고 잘 될 리는 없는 겁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552만여 명, 1년 전보다 2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벌써 7달째인데 거의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주인과 가족만으로 꾸려가는 영세 자영업자도 2002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 구조도 자영업자의 질도 모두 악화한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불황과 저성장 속 구조조정이 겹치며 나타난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어렵사리 창업해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인데 이들 가맹점마저 폐업률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재작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13,000여 곳, 한 해 만에 18%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36곳씩 문을 닫은 셈입니다. 한식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고 치킨, 분식, 커피, 패스트푸드 등도 폐업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불황 속 자영업자 급증은 금융 측면에서도 부정적입니다. 부실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음식 숙박업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는 작년 말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리가 높으니 빌린 사람은 장사에 이익 내기 어렵고 폐업이 늘어나니 대출이 부실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 고용 여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수요를 살리지 못한다면 자영업자 급증과 늘어나는 폐업은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불황으로 내수가 움츠러들면 가장 타격이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백화점입니다. 그러자 유통업체들이 벌써 몇 년째 실적이 좋지 않은 백화점 대신 아울렛에서 돌파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재고 처분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아울렛이 새로운 유통업계 강자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추위가 풀린 지난 주말 경기도의 한 아울렛 매장. 나들이를 겸한 알뜰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주차장은 빈 공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빽빽합니다. 최고 80% 세일은 물론 수영부터 게임까지 다양한 체험형 공간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현재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유통 빅3가 운영 중인 아울렛은 이런 교외형과 시내형을 포함해 모두 27곳에 달합니다. 10년 전 경기도 여주에 국내 1호 프리미엄 아울렛이 등장한 뒤 계속 늘어 올해만 대형 아울렛 5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롯데는 기흥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신세계는 다음 달 시흥에 14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선보입니다. 경기 서남부 상권의 복합 쇼핑 리조트로서의 역할을 해서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아울렛 확장에 열을 올리는 건 바로 성장성 때문입니다. 10%대에 달했던 백화점들의 매출 성장률이 이제는 365일 세일을 해도 5년째 한 자릿수인 반면 아울렛은 매년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 연 8조 원대였던 아울렛 시장 규모는 올해 13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곳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업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폐업한 주유소가 200곳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한 주유소는 219곳이었으며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도 12,010곳으로 1년 전보다 168곳이 줄었습니다. 휴업한 주유소는 작년 12월 기준 544곳으로 1년 전인 2015년 12월 538곳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주유소는 2010년 12월 13,004곳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서 올해 말에는 12,000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북중 접경 도시의 한국인 거리에는 중국인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한국을 선호하던 동북 삼성의 반한 감정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선양에서 홍창진 특파원입니다. 선양시 시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거리에는 평소 한국 식당을 찾는 중국인의 승용차와 택시가 교통정체를 빚던 것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식당마다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일부 식당은 찾는 손님이 없자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문 연 식당도 종업원들이 손님이 없어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식 미용실도 상당수가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불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국인 업주는 중국인 손님들이 이달 들어 점차 줄더니 이번 주엔 완전히 발길을 끊었다며 중국 매체에서 연일 사드 보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식당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중국인 손님이 줄자 북한 식당은 한복 차림의 여종업원을 배치해 손님 끌기에 나섰고 무공해 원자재로 성심껏 만든 평양의 특색이 있는 요리를 봉사한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단둥의 한국 식당도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인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다며 시름에 잠겼습니다. 교민사회 한 관계자는 가는 곳마다 중국인 발길이 끊겨 생계에 위협을 겪는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온다며 하루속히 사드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양에서 연합뉴스 홍창진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쏠린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구소련, 아랍 등 유망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에서 거대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멕시코, 옛 소련권 국가연합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 걸프협력회의 등을 중심으로 FTA 개최, 재개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 내정자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성사시켜 미국과의 협력 채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형 뽑기방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업종인 탓에 관련 법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단속 후유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 무렵 광주의 한 인형 뽑기방. 19살 이모군이 인형 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가더니 인형 7개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처럼 인형 뽑기방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오는 2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자정 이후 영업하는지, 경품 기준을 위반하는지 등을 주로 살필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5천 원을 초과하는 그 경품에 대해서 바코드 등을 확인해서 5천 원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평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인형 뽑기방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인 가게여서 청소년 출입 통제가 쉽지 않은 데다 5천 원이 넘는 인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품 인형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5,000원 기준을 지키라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뭐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일자리 창출하는 일자리 파괴하는. 반면 정부는 사행성 우려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올려야 되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인형 뽑기방을 단속할 경우 지금의 인형 뽑기 열풍이 이른바 짝퉁 인형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1호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2.4년으로 세계 12위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157위인 70.4년으로 우리보다 12년가량 짧았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구매력 기준 국내 총생산이 1조 9,290억 달러로 북한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지난 17일 제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관련 15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해서 다양한 전기차와 기술을 선보이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전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관련 150여 개의 기업 단체가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식물원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전기차와 자연의 융합이라는 친환경 컨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GM은 한 번 충전하면 국내 최장인 383km를 달릴 수 있는 볼트 EV를 대중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볼트 EV는 400km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200km도 채 가지 못하는 기존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신모델과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기아차는 주행거리가 길어진 소울 EV 신모델을 출시에 앞서 소개했고 르노 삼성은 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전시했습니다. 전기차 이용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과 전기차 컨퍼런스도 잇따라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드 갈등으로 비아디 등 중국 업체들이 참가를 취소했고 테슬라와 닛산도 불참했습니다. 올해는 사드와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작년보다 10개 정도의 기업이 더운 150개 기업들이 왔습니다만은 실제 약 500개 기업의 B2B장이 내일부터 만들어집니다. 전기차 엑스포는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연합뉴스 전지혜입니다. 주거비 부담에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잠실에도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에서 39세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잠실에는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지을 계획이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장 핫한 소비 트렌드는 바로 나 혼자입니다. 혼밥과 혼술로 대표되는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다양한 상품과 창업 아이템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한국의 소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를 맞아 위상이 달라진 나홀로족들, 그들을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하죠. 예전에는 소비 트렌드의 기준이 4인 가구였는데 이제는 1인 가구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솔로 이코노미는 1인 경제라는 뜻으로 나 혼자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 개발해 판매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인 가구의 높은 소비 성향 때문인데요. 2014년 가구별 소비 성향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은 80.5%로 전체 평균 73.6%를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질 경우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솔로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예로 아무래도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족의 증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혼밥족을 겨냥한 식당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삼겹살집이 있는데요. 독서실과 같이 완벽한 칸막이 구조로 혼자 편하게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1인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신한카드가 요식업계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전체 3.3%에 불과했던 1인 사용액이 2015년에는 7.3%로 4년 새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혼밥족뿐만이 아니고 혼자 노는 놀이 문화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술족, 혼영족, 정말 다양한 혼자족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혼밥족, 혼술족을 넘어서 이제는 나 혼자 논다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투어에서 혼자서 여행을 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여행객 가운데 35%가 1인 여행객이었다고 합니다. 또 혼자서 영화를 보는 혼영족도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에는 13.3%까지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인 노래방이 인기인데요. 혼자서 1,000원을 내면 3곡까지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방이 홍대와 신촌 등 이 싱글족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혼밥, 혼술을 넘어서 혼자 노래방에 가는 혼곡족까지 이제 정말 혼자서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 이코노미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NH투자증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솔로 이코노미의 특징은 4S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4S는 스몰, 셀피쉬, 스마트, 서비스 등을 뜻하는데요. 이 가구와 가전 등은 기존보다 더 작고 똑똑한 제품을 선호하고 이 간편하고 한 번에 해결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선호하고 또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한 소비 성향이 강해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1인 가구 500만 시대에 솔로 이코노미가 확산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배경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를 이끄는 연령대는 노년층이나 청년층이 아닌 40,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체 1인 가구 수는 64.1% 증가했는데요. 이 50대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평균의 2배를 훌쩍 넘는 139.7%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40대 1인 가구 증가율도 79.2%로 평균을 훌쩍 웃돌았는데요. 이에 비해 20대와 30대, 60대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인 가구 셋 중 하나는 40, 50대가 차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솔로 이코노미의 중심이 40, 50대라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현재 40, 50대 가구주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세대에서 이혼율이 크게 증가했고 만혼이나 비혼자들도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1인 세대가 크게 증가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놀고 혼자 밥 먹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는 선입견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가 외로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SNS라는 새로운 소통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혼자지만 외롭지는 않은 자유로운 연대 문화가 새로운 솔로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